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스템 에어컨도 인공지능 바람이 불었어요. 제가 LG 시스템 에어컨을 판매하고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면 소개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광고 같은데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멀티보이 슈퍼 5 AI 이제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내부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이제 라인업으로 보면은 이게 1등급 라인업이 있고 일반 1등급 외에 이제 라인업이 있는데 1등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48마력 이상까지는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요 안전관리자 미선임 되게끔 48마력 이내만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설계를 하고 있죠. 쪼개서 설계를 한다 그 말이죠. 만일에 48마력이 넘으면 한국냉동공조협회에서 고압가스 규정에 의해서 검사도 하고 그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쭉 라인업이 있습니다. 점차 시래기가 적어지는 것 같으네요.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제어 기능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파수도 옛날에 30에서 뭐 130까지가 아니고 훨씬 더 주파수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쭉 목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AI 획득, 기억 제어, 공간별 추천 제어, 에너지 맞춤 제어, 편리한 전력량 확인, AI 진단 관리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보실까요? LG 시스템 에어컨이 에너지 AI 플러스 인정 획득 AI 엔진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획득했다 그러네. 최초 획득. 참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에어컨 시작했을 때는 이 시스템 에어컨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지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썼습니다. 뭐 OEM 방식도 했고 메이커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설치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국내 브랜드가 세계를 제패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황별 기억 제어를 한다 그러네요. 아직까지 제가 판매를 해보지 않아서 현장에서 에어컨을 가지고 이제 리뷰를 할 수가 없고 먼저 카탈로그를 가지고 이게 한번 내용을 설명을 하고 판매가 되어서 현장에서 설치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리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이 되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되는 라운지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인공지능 아닙니까? 사람 생각대로 올해같이 날씨가 많이 더울 때 에어컨이 절실히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우리가 무더위에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마 이 에어컨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뭐 에어컨뿐만 아니고 냉방기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밀폐된 이런 빌딩이나 이런데 냉방기가 없으면 사람 생활은 물론이고 뭐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효율도 오르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그에 따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냉방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제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적게 먹고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에어컨을 아마도 계속 연구 개발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창기 나왔던 에어컨과 지금 에어컨을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국내에서는 만들어낸 에어컨은 멀티 에어컨이라고 해도 진짜 초보적인 단계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용량 제어라 해가지고요, 이를테면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 세 대가 만일의 경우에 설치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5마력, 요게 5마력, 요게 5마력이면 실외기를 15마력을 쓰게 되면 요거 한 대만 틀면 5마력만 줬어요. 5마력만. 두 대를 틀면 10마력만 주고 세 대를 틀면 15마력만 줘가지고 풀 가동이 되었는데, 지금은 뭐 협조 제어라는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버터 방식에서도 이제 주파수 제어라든지 정밀 제어 가능해서 신속하게 시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 실외기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가 어떤 설계 로직, 그러니까 제어 로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모컨도 물론 이제 표준 리모컨, 저가형 리모컨도 있지만 리모컨도 인테리어에 맞게, 고급 인테리어에 맞게 아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능도 많이 좋아졌고, 이번에 UV 나노가 나옴으로 해서 살균 소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별도로 추가를 다 해야 되겠지만, 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피클 전력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15분 이상 제일 많이 쓰는 전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 전기량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피크 전력 제어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냉방기가 전기 소비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에어컨을 전력 제어 시스템을 달아서 맞추어 놓으면 피크 전력이 올라가기 한 70이나 80%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놓으면, 올라가면 제일 시원하게 만들어져 있는 방부터 차례대로 한 대씩 끄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피크 전력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에너지, 전기도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이미 나와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확인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진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냉매 아니겠습니까? 냉매가 적당한 양으로 제일 원활하게 이제 들어가야지만 에너지를 적게 묻고 시원하게 따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정밀 제어가 가능하답니다. 1등급 모델에는 22마력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이제 그 외의 등급에는 34마력까지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일의 경우에 또 한 대를 더 하게 되면 결국은 실외기의 대수에 따라서 비용이 더 증가하는데, 이 한 세트만 가지고도 22마력이나 34마력까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슈프림 모델 1등급 모델일 경우에 이제 연간 운전비가 약 한 15% 정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난방인데요, 요즘 보면 지난 겨울에도 날씨가 혹하니, 물론 지속적으로 뭐 한 열흘씩 15일씩 이렇게 계속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많이 추웠고요. 올 여름에는 또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5도까지 난방 운전이 되는데, 난방 운전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에어컨의 구조나 원리를 보면 재상을 하면서 나오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재상을 하기 위해서는 핫가스를 보내서 일단 난방을 멈추게 되는데, 지금 이 구조는 아래쪽에는 계속 재상을 하면서 위쪽에는 계속 난방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서 그 연속적으로 난방이 가능한 그런 설계가 되는데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어 기술이 발달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외기의 냉방 운전 온도 범위가 48도에서 2도도 올라서 50도까지 냉방이 가능하답니다. 이게 2도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외기가 집합되어 있는 곳에 공기가 좀 소통이 안 됐을 때 2도 올라가면 스톱을 하지 않습니까? 거진. 근데 2도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방만 해야 될 이런 공간이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속 난방 운전이, 이 아래쪽에 이게 1번이, 요 1번, 그러니까 열교환기를 상부, 하부로 나누어 뒀는데요. 하부는 계속 재상을 하면서도 상부는 이렇게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게 뭐 기존에 그런 이렇게 딱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절이 되었는데, 물론 이게 하나가 핫가스가 들어가서 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연속 난방이 가능하겠죠. 이게 뭐 이번에 나온 제품에만 있는 건 아니고 시도가 많이 되었는데 많이 좀 이렇게 더 효율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맞는 뭐 사무실이나 목적에 맞는 온도 변화, 그 다음에 바람의 세기,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난방을 하게 되면요, 재상수가 흘러내리면서 참 이게 이제 여름에는 실내기에서 재상수가 내려서 그 드레인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기술적으로 보면 겨울에 난방을 할 때는 이게 재상이 이제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그 안에는 습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차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냉방이 되는 거니까, 그래 들어가면 이게 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멍이 막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능력이 안 나오니까 이제 아래쪽에서부터 핫가스를 보내서 녹여 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많이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어 기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핀 자체가 블랙핀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피막을 형성을 해서 뭐 바닷가나 이런 데도 조금 기존 대비 뭐 능력도 향상이 됐을 뿐만 아니고 부식이나 이런 게도 좀 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보면 이게 다 까만색으로 나와요. 냉방 전용은 아직까지도 이 블랙핀이 적용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부 토출형 아닙니까? 시스템 에어컨들이. 물론 이제 12마력까지 이게 이제 전면 토출형도 있기는 하지만 상부 토출형도 제대로 열교환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 팬을 사용합니다. 요게 형상을 써서 바람이 많이 나가게끔. 요게 이제 이 형상은요, 지금 우리가 실내에 실링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LG에서 만들어낸 건데 그 실링팬에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굉장히 잘 이렇게 저속에서도 잘 교환이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게 드디어 5세대 인버터 압축기인데, 자 보시면 옛날에는 30부터 130까지 인버터 주파수를 가변을 했었는데 지금은 10Hz부터 160Hz까지 굉장히 이 폭넓게 운영 영역을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거는 주파수를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파수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 압축기가 이 주파수에 대응해서 견딜 수가 없다면은 이 할 수가 없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5세대 인버터 압축기, 이 압축기가 나오면서 적게는 10Hz부터 많게는 165Hz까지 폭넓게 가변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 에어컨 옆에 서 있으면요, 냉방일 때는 그렇게 많이 주파수 바뀌는 걸 체감을 못 하는데 난방일 경우에는 이 소리가 윙 하고 올라가는 소리가 주파수 바뀌는 소리가 이 음으로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참 바뀌었죠. 냉매 컨트롤도 마이콤에서 아주 원활하게 잘 제어를 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대도시에서 대부분이 에어컨을 이렇게 대형 에어컨들 많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소음 부분입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좀 큰 건물 옆에도 이게 이제 그 난방일 때는 창문을 다 다른 집에도 좀 닫겠지만 냉방일 때는 뭐 에어컨이 필요 없는 집에는 문을 많이 좀 이렇게 개방을 하고 뭐 업무도 보고 또 생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음이 굉장해요. 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어컨 그러니까 소음이 나가는 쪽에다 펜스도 치고 여러 가지 막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것만 달면 되겠죠. 이게 낮과 밤을 판별하는 거는 CDS라 해가지고 빛을 감지하는 것만 하나 달면 지금은 밤이구나, 지금은 낮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센서가 달려서 야간에는 켜지고 또 주간에는 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기능만 집어넣으면 지금은 야간인데 에어컨이 돌아갈 때는 이제 저소음, 물론 저소음을 하게 되면 능력도 이제 조금 떨어져요. 그리해도 야간에는 햇빛 직사광선이 안 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금 능력이 떨어져도 소음이 더 문제니까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내기도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요. 대응할 수 있게끔 이제 4A 천정 카세트, 그 다음에 노출형 원형 카세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디푸셔형인데요, 라인 디푸셔형인데 매립탁트를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고급지게 이렇게 라인 디푸셔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멀티버에 이렇게 스탠딩에도 붙일 수가 있고요, 벽걸이 1A, 그 다음에 이제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바람이 좀 멀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형, 이런 걸 마음대로 현장에 따라서 적용시켜서 실외기 한 대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드린 그 크기가 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기 때문에 공간도 좀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무게도 좀 가벼워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여기 보시면 총 배관 길이가 1km까지 가능해요. 총 배관 길이입니다. 총 배관 길이. 그 다음에 실내기하고 실외기의 고저차가 110m까지. 그러니까 웬만한 빌딩에 이게 아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초고층에는 이제 또 다른 시스템을 쓰겠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하게 구조가 복잡한 그런 건물이 아니라면 쿨링타워 놓는 데다 충분하게 놔서 냉난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설치에 관계되는 건데요. 요즘은 설치를 다 하고 처음으로 실외기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자기가 자동으로 이제 판별을 하고 시운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자동 시운전을 하면서 MV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냉매도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매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좀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넣고, 이게 이제 과다하면 빼는 게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매량이 부족하면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1.2kg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1.2kg 딱 추가해서 하면 이제 되고, 냉매가 적정량이 되면 000 표시를 합니다. 이 적정량은 지금 저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냉매를 어큐뮬레이트해서 더 보내고 적게 보내서 보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영역으로 아마 맞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내가 이제 냉매를 전부 다 총 배관해서 PC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뭐 이를테면 뭐 5.5kg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우리 그 설치 팀장님이 5.1kg만 들어가면 된다고 5.1kg였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거 맞추더라고요, 이 자체를. 자기가 자동으로 맞추게 됩니다. 조금 많이 여기 조금 많이 한 1kg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표시를 해주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운전인데요. 안에 보면 컴프레셔가 1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개, 3개씩 들어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력에 따라서. 그럴 때는, 고장이 난 거를 자기가 스스로 마킹을 해주고, 이제 나머지 컴프레셔를 주파수를 더 올려서 가동을 하면서 고장난 뭔 컴프레셔가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하라고 에러를 띄워주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업무를 보지 않을 때 이거 수리하면 되겠죠. 그때까지는 이걸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본 운전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지금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세 덩치로 에어컨이 이제 설계가 되어 설치가 되면 어떤 거는 계속 들어가고 어떤 거는 안 들어가고 하면은 이게 수명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한번 최고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기 돌아갔다 해가지고 이 차례대로 이게 한번 돌았다 저게 한번 돌았다 해가지고 뭐 시간을 보면 사용 시간을 거진 평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이 났을 때 펌프다운과 펌프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외에 고장이 났을 때는 냉매를 실내기 쪽 배관 쪽으로 다 보내고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내기 쪽에 고장이 났을 때는 실내기 쪽으로 펌프 다운을 해서 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능들이 3번 그 딥 스위치, 실내기 3번 스위치를 가지고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별도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면 LG에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별도의 유지 보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에 새로 나온 LG 시스템 에어컨 AI 신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그 모델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 전문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아닌 광고가 되는 것 같이 이제 느껴지는데, 제가 LG전자에서 뭐 어떠한 금품이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이런 걸 전혀 뭐 받지도 않을 뿐더러 학고방 같은 제가 뭐 LG전자에서 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단지 제가 이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혹시 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도 이제 너그러이 봐주시고, 지금 제 채널에 이렇게 오셔서 대부분이 보시는 분들이 에어컨에 관계된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쭉 상황을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에어컨에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입문을 한번 해보겠다는 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설치는 살짝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뭐 일부만 기술이고 나머지는 그냥 노동입니다. 노동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간편한 이런 에어컨들이 좀 나와서 우리의 노동을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에어컨의 구조상으로 그건 아마 내 생각에 불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결국은 실내의 용량이 많아지면 실외기의 덩치가 커지고, 그 이제 커진 덩치를 결국은 운반을 해서 동배관을 하고 설치를 하는 건 다 우리 설치 팀장님들이 몫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만 잘 알면 또 일반 설치하는 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조금 규모가 있는 현장에 내가 이제 그 영업을 해서 오다를 따가지고 설비하시는 분들하고 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설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총감독을 하고 일일이 이제 하는데, 설비하시는 분들 용접에는 뭐 또 사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설비하시는 분들은 수압이 뭐 많아봐야지만 뭐 다 5kg 이내 일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40kg까지 압력을 해야 되니까 납봉도 5%짜리 언이 5%짜리 이런 거를 좀 고급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덧방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물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냉매를 제어하기 때문에 안에 이물질이나 슬러지가 안 들어가게끔 질소로 전부 흘려서 블리딩이라 그러죠. 블리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그것만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드레인하고 진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술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고, 이런 발전에 힘입어서 또 우리는 이런 에어컨을 가지고 또 하나의 직업으로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신모델 멀티버이 슈퍼 파이버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위가 좀 갔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